어떤 부모님은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부모님은 같은 나이인데도 밤이 길어집니다. 혹시라도 병원비가 늘면 어쩌나,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쩌나,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많은 자녀들이 부양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커졌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부모가 노후를 어떤 습관으로 준비했느냐입니다. 공자가 30에 스스로 섰다. 그러니까 31입을 말했던 것처럼 노후에도 내 발로 서는 힘이 삶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 습관 5가지를 1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1위 경제적 자립, 2위 몸을 움직이는 습관, 3위 관계를 지키는 습관, 4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 5위 감사로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습관들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왜 이 습관이 노후를 바꾸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챙겨야 할 게 이거였구나 하는 기준이 딱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두시고요. 지금부터는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 습관 5가지를 1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또 연구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까지 함께 담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듣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즐겁게 해드릴게요. 먼저 1위입니다. 1위는 경제적 자립 습관, 한마디로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곧 노후보험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부모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인식이 넓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자녀 세대도 버겁고 부모 세대도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착각을 하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다르겠지. 우리 애는 효자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현실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부양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생활비 같은 경제적 부담과 의료, 간병비 부담을 많이 꼽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팍팍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후반의 한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게 겁난 게 아니야. 자식한테 말 꺼내는 내 입이 제일 무서웠어.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이번 달만 조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오고 나면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꺾인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품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대요. 그 뒤부터는 자녀와 통화할 때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말에도 서운해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들한테 미안한 소리 안 하려고
내 생활비부터 딱 정해놨어. 이 어머님은 자녀 결혼 때도 큰 돈을 한 번에 얹어주기보다 매달 본인 노후 통장부터 먼저 채우셨습니다. 자녀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자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엄마 삶이 있어서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편해. 이게 경제적 자립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선이 생기는 겁니다. 동양 고전은 이걸 아주 단단한 말로 말합니다. 공자가 31입이라고 했지요. 서른에 섰다는 건 단지 직장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세웠다는 뜻으로 많이 풀이됩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과하게 쓰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노년의 위험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준비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잠언에서는 개미 이야기가 나오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를 알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도 똑같습니다. 큰 투자 비법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립 습관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첫째로 자녀를 돕는 돈과 내 노후를 지키는 돈을 마음속에서 분리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노후는 노후입니다. 둘째로 지출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셔야 합니다. 아까워서 못 줄이겠다가 아니라 줄이지 않으면 내가 위태롭다는 현실로 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큰 돈이 아니라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당당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 특히 걷는 습관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밖에 덜 나가고, 밖에 덜 나가면 사람을 덜 만나고, 사람을 덜 만나면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이 커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연결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독거노인 비중이 31.8%로 늘었고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 비율도 노인 부부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그만큼 마음 건강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 생활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가서 멋지게 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더 도는 것, 시장 갈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2층만 걷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노후의 체력과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제가 상담 중에 들었던 아주 현실적인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운동은 싫어요. 저는 운동 체질이 아니에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 시장은 가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시장은 가지. 그건 생활이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노후 운동은 운동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이동을 늘리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걷기는 부담이 적고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서 꾸준히 가기 쉽습니다. 노자가 말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노후에 정말 맞는 말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10걸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려는 태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몇 분 걸을까 보다 언제 걸을까를 먼저 정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저녁 설거지 후 10분처럼요. 둘째,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을 대비해 실내 코스를 하나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복도 왕복도 되고 집 안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셋째, 걷는 동안에는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지 마시고 그냥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이제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는 관계를 가꾸는 습관입니다. 노후에 적은 가난도 병도 있지만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을 줄이고 표정을 줄이고 결국 삶의 의욕을 줄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행복 연구 중 하나로 알려진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외로움이 위험하다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하버드대 기사에는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 강력하다는 표현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럼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는 많아도 외롭고 한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아플 때 나 좀 무섭다라고 말할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다라고 말할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버팁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자녀와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자녀가 있으니 괜찮다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양 고전도 관계의 본질을 짚습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착하게만 살면 사람이 붙는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덕을 내고 먼저 손을 내밀 때 관계가 열린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노년의 관계는 특히 기다림보다 먼저 하기가 중요합니다. 종교에서도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전도서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지요.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노후 관계는 감성적인 취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관계를 자연스럽게 생기길 기다리지 말고 운동처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둘째, 큰 모임보다 작은 루틴이 더 오래 갑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산책 모임, 경로당 프로그램, 교회나 성당 모임, 동네 평생학습 모임처럼요. 셋째, 자녀에게 정서의 짐을 몰아주지 마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어야 서로가 편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말은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넓혀 자녀에게 부담을 몰아주지 않겠다는 따뜻한 결심입니다. 이제 4위입니다. 4위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배움은 시험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배움은 삶을 확장하는 습관입니다. 배움이 있는 노년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논어의 첫 문장이 바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 공자는 배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젊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늙어서 더 깊어진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배움의 의미는 더 커지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도 비슷합니다.
70대 중반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이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손주에게 영상 통화를 먼저 거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웃으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늦게 배운 거더라. 이 한마디가 노후의 품격입니다. 배움이 중요한 이유는 배움이 뇌를 자극해서만이 아닙니다. 배움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 살아있으면 노년은 덜 흔들립니다. 건강이 조금 불편해도 돈이 조금 빠듯해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배움의 목표를 성과로 두지 말고 루틴으로 두시면 좋습니다. 하루 10분 독서하기, 일주일 1번 강의 듣기, 한 달 1번 글쓰기처럼요. 둘째, 혼자보다 함께가 오래갑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도 좋고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셋째, 실용과 즐거움을 섞으시면 좋습니다. 건강 지식도 배우고 노래나 글쓰기 같은 즐거움도 배우면 오래갑니다. 이제 마지막 5위입니다. 5위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감사가 통장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통장이 비어갈 때 마음까지 같이 비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노년은 상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도 멀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때 마음이 절망으로 기울지 않게 붙드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선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자마 정신의학에 실린 연구에서 고령의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을 살폈더니 감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연구 요약에서는 감사가 높을수록 전체 사망 위험이 낮았다고 정리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자아통합대 절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내 인생을 받아들이며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후회로 무너지는가입니다. 감사 습관은 자아통합으로 가는 아주 현실적인 다리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이 완벽했다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동양 고전도 비슷한 결을 말합니다. 맹자는 마음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줄면 비교가 줄고 비교가 줄면 감사가 들어옵니다. 노자도 만족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지요. 결국 감사는 마음을 살리는 절제의 습관입니다. 종교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범사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태도입니다. 실천은 아주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감사 3가지를 적으실 때 거창한 걸 찾지 마십시오. 오늘 밥이 따뜻했다. 버스가 바로 왔다. 내 말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 같은 작은 것부터가 진짜입니다. 둘째,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표현까지 해보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관계가 노후를 살립니다. 셋째, 감사는 슬픔을 없애진 못하지만 슬픔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게 노년의 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위는 경제적 자립 습관으로 관계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2위는 몸을 움직여 생활의 엔진을 유지하는 것이고 3위는 외로움에 지지 않도록 관계를 돌보는 것이고 4위는 배움으로 삶을 확장하는 것이고 5위는 감사로 마음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움직이면 바깥이 열리고, 관계가 살아나면 외로움이 줄고, 배움이 있으면 자존감이 지켜지고, 감사가 있으면 삶이 정리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는 결국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잘 지켜냈느냐에서 갈립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막상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서로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더 오래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의 그림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마치 큰 나무 한 그루와 같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땅속 깊이 내려가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나무의 줄기입니다. 줄기가 건강해야 햇빛을 받고 물을 올리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있어야 새가 앉고 바람이 지나가고 삶이 외롭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습관은 새로 돋는 잎입니다. 잎이 돋으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기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을 받아들이고 내일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함께 있을 때 나무는 늙어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고 마음이 내려앉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부터 살짝 다독여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가 말한 배움도 노자가 말한 한 걸음도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니까요. 오늘 당장 큰 변화가 어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통장 정리를 위해 지출 한 가지를 줄여보시고 하루 10분만이라도 걷기부터 시작해보시고 안부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보시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고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우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됐다. 같은 이야기나 이런 습관이 더 좋더라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